2023년 6월에 바닥 찍고 이제 2025년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는 10년 앞을 내다보면 서울은 2040년까지 올라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하시라. 그다음에 내 집을 1가구 가진 사람은 도심으로 갈 것. 아파트는 새 아파트로 갈 것. 비싼 데. 가급적 비싼 데가 좋은 데라는 건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34평, 강남은 40평, 50평이 좋고 그 대신 수도권은 25평이 맞다. YTN 고종환 TV 운영하고 계시죠? 고종환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뭐 또 실무적으로 그래도 이제 저희 채널은 이제 재테크 이제 뭐 집을 사고 싶고 뭐 갈아타고 이러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은 이번 97 대책이 나왔지만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수도권 쪽은 좀 상승세가 있을 수 있다. 유지될 가능성이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은 전월세도 좀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굳이 기다려서 좋을 건 없는 상황. 그렇죠. 지금 가장 고민 있는 분들이 이 무주택자죠. 네. 무주택자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젊은층, 특히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고민이 가장 크겠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처럼 은퇴자들이에요. 예, 저도 지금 유료 상담이 많이 오는 게 이 두 부류 같아요. 그리고 한 부류가 이제 1주택자 작은 걸 가지고 있는데 갈아타기 상급지로 요 질문은 크게 또 하나 더 보태면 다주택자 나 이제 어떻게 해? 이재명 지금 그 세금 폭탄하냐? 이제 이런 질문이 저한테 이제 실전 사례가 많거든요. 근데 세금 이제 증가가 이제 예상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씩 볼게요. 우리가 지금 장 대표님이 우리 무주택자 젊은 층의 입장에서 질문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 필수 지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주택을 매입하면 평균 몇 년 보유할까요? 한 8, 9년 정도. 8, 9년. 뭐 거의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10년이에요. 10년. 예, 최근에는 좀 10년, 10.7년으로 약 11년. 이거 이제 국토부가 이건 비밀 자료 아니고 주거 실태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2023년을 조사해서 작년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게 나오면 내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2025년 거는 아니에요. 2024년에 대략 뭐 그 정도. 예, 구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알면 좋아요. 전세를 살면 3.4년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에 사는 사람은 10년에서 11년이다. 10.7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집을 마련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주기설이 있다는 게 우연이지만 이게 딱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 집을 해야 될까가 이 두 가지의 사이클 통계를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사람마다 막 각자 막 무조건 사야 돼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는 2014년부터 올랐던 집값이 사이클부터 얘기할게요.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쭉 내렸어요. 그리고 2023년 6월에 저점 서울 얘기예요. 저점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 찍었어요. 막 찐바닥이 안 왔다 가는데 그거는 굉장히 무지한 얘기예요. 찐바닥에서 30%가 올랐는데 예를 들게요. 제가 잠실에 살기 때문에 엘스 아파트 제가 이거는 샀다 팔았다 저희 주변이 많이 해서 그래. 이게 지금 2021년에 29억 원 했던 엘스 아파트 34평이 정확하게 2023년 6월에 18억 6천을 찍어요. 그리고 지금 33억 해요. 지금 잃었는데 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 올랐어요? 19억 곱하기 13억이 올랐죠? 14억. 14억이 올랐는데 아니 바닥이 아니라니까. 이러면 그 정말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그런 소리를 하는 진짜 얼치기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 이론을 거듭 얘기해요. 요거는 100% 맞는 건 아니나 우리가 1986년의 통계를 보면 한 번 오르면 계속 오른다 이거 아님. 그다음에 한 번 내리면 또 계속 내린다 아님. 그럼 어떻다고? 경기 변동 부동산 사이클이 있고 우리나라는 약 10년 정도를 이거 오를 때는 5, 6년 오르고 내릴 때는 4, 5년 그리고 주기로 보면 9년에서 11년이더라. 그래서 그냥 얼추 10년이다 이렇게 말해도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올랐어요. 그 전에 사이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생각하면 지금은 강남은 근데 신체에 비유하면 좀 가슴을 넘어선 것 같다. 그리고 이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집값 구간 그게 위험도 지수라고 있어요. 위험도. 제가 자주 보는 거고 이렇게 보면
현재 강남은 그러니까 정상 구간, 과열 구간, 위험 구간 이렇게 네네. 가격상 그래프가 아이 보기가 좋아. 네네. 그래서 지금 위험 구간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그 위험 구간이 어디냐? 어깨라. 그러니까 신체 이건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냥 위험 구간이거든. 위험 구간이 뭐예요? 그리고 집값이 상승한 걸 봤더니 우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HFS 나오는데 이런 지수를 같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현재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얼마냐면 165라. 서울 전체 평균은 낮은데 서울은 높아. 네, 서울은 많이 올라왔죠. 예, 그리고 많이 했던 때가 이게 210까지 갔었어. 네. 그게 2021년이네. 그러니까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네. 머리 정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올라도 그것만 놓고 보면 많이 남지 않았다. 네. 강남은 그래. 강남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 집을 산다면 아까 카테고라이징 했죠. 살 때인가 팔 때인가는 사는데 무게감을 줘도 돼요. 네. 지금 언제까지 가느냐? 2023년 6월에 바닥 찍고 네. 이제 2025년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는 수급도 그렇고 이제 금리도 내리고 네. 트럼프 5년간 지금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 경기 그러겠죠. 이렇게 물가는 오르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택도 올라요. 네. 지금 아까 그런 얘기잖아요. 인플레도 있고 그리고 주식 부동 이런 시장도 유동성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푸는데 이거 돈이 어디 갈 거예요? 전부 다 은행에 갈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데 돈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은 금광구 그러니까 꼭 돈이 없는 사람 이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응감성 심안 되죠.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14억인데 대출 6억 자기 돈이 8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울에는 직주 근접 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교통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3도심하고 7 우리 광역중심 네.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에 가면 돼.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르는 강용성, 마여모 인근지역 네이버훗 이펙트라고 그 옆에 가면 돼요. 네. 예, 그 옆에 뭐 멀리 고민할 게 없어요. 예, 부자 곁에 있으면 되는 거고 교통량이 좋아지는 지역을 그러니까 가급적 도심으로 가야 돼. 그림은 그려놓고 그 안에서 내가 직주 근접, 교육, 핵심이 있죠.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회복이 안 된 게 좋아. 예, 고점 대비해서 30% 빠진 곳들은 회복할 때 바로 가버려. 강남도 30% 빠졌거든요. 아까 네. 29억에 갔다가 18억 19억 갔다가 갔으니까. 그때 10억이니까 30% 떨어진 거. 그러니까 강남은 안 떨어진다고 말한 사람은 그건 또 그것도 어리석어. 떨어져요. 네. 근데 문제는 강남도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져요. 그 대신 올라갈 때도 빨리 오르고 많이 올라. 네. 그 특성을 이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고점 대비 가격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 2023년 6월 대비해서 많이 안 오른 거 같은 개념인 거 아시죠? 네네. 예, 요즘 호갱노노나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이거 5분이면 파악해요. 예, 그거 가면 돼요. 동일 지역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 그런데 막 사고 싶고 횡보하면 안 사고 싶고 막 하시니까. 그런데 예 맞아요. 좋은 지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추이를 봐야 돼. 등락이 있고 전세 가격이 또 하나 본다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잡아야 돼. 전세가 많이 오르면 집값이 많이 올라요. 이것도 모르면 그런 지표를 안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나는 집값 지표만 매매 가격 지수만 봅니다. 이러면 안 돼. 지금 꿀팁을 네. 전세를 같이 봐야 돼. 네. 그리고 정확하게는 공시지가 추이가 쭉 나와요. 부동산에 그 지번을 넣으면. 네. 그런데 이 공시지가 변동률은 이게 내재가치 변동률이라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15가지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땅값이 오른다는 거는 막 집주인이 좀 올린 거 아니까? 감정평가사가 좀 잘못해가지고 올린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쓸 데가 없어요. 네. 추이를 보는 거니까. 예, 그런 지역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래가치라고 말하는 제가 뭐 교통이나 산업단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변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재건축 포함해서. 그런 게 많다면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올라요. 요거는 진리예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하시라. 내 집 마련 방법이 중요한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자금과 남녀노소에 따라 달라요. 우선 첫 번째는 저는 돈이 아주 없는 사람이면 빌라 사라고 그래요. 도심. 아까 도심에. 그다음에 네. 역세권에. 거기에 하나 더 보태면 재건축이 되는 곳에 빌라. 이거는 그냥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마요. 뭐 가봤더니 허름하고 아파트는 비싸도 여기는 과연 그럴까요? 뭐 이런 고민은 경제학적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오르면 그 옆에 있는 땅값이 올라요. 자기는 네. 자꾸 건물을 보고 막 여기 아파트가 오른다고 이 옆에 있는 이게 14배 오를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 그건 땅값의 변화에 그 법칙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청약이 제일 좋겠죠. 말 안 해도. 그리고 특별 공급이 좋아요. 젊은 층은. 그러니까 노인들도 요즘 뭐 자녀 부양이라든지 네. 뭐 다자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모아가지고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는데 민영이 있고 이제 공공이 있고 하니까 이것도 뭐 우리가 말한 임대주택을 갈 것인가 이런 거는 자기 계획을 세워야 돼. 뚜렷하게.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할 건지 아니면 빌라라도 하나 잡고 그다음에 그 5억 이하의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빌라는 주택수에서 빼주거든요. 청약할 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것 때문에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잘하면 재개발이 되어서 10년, 20년 후에 아파트가 하나 생길 수 있고 지금도 또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공 먹고 알 먹고. 그다음에 경매가 좋아요. 경매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매나 공부를 해서 우리 부일남을 보고 하든지 뭐 저희 YTN 고종환 TV도 이제 경매 같은 거 좀 제가 원래 법대를 나와서 네. 어쨌든 경매나 MPL 물건이 내년에 경매하고 물건이 쏟아져요. 3배 이상 나와. 지금 10조 이상 나온다고 제가 이제 은행에 뭐 자문 고문위원을 맡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부행장이 해주더라고요. 내년에 많이 나온다. 예,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미 뭐 연체하고 있는 건 뭐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물건을 조사해봤더니 뭐 농협 자산관리도 그렇고 우리은행도 제가 이제 직접 굉장히 그러니까 싼 가격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쯤이면 금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거 신설 역세권 GTX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발표만 하고 가버려서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할 것 같아요. 지금 교통대책이 이번에 97 대책에 나온 거 정 대표님 아셨죠? 네. 이제 빠르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SOC를 뭐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네, 저는 신안산사하고 월판사 지금 집값이 안 오른 게 서쪽이에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오르는 걸 절대 안 따라가요. 뭐 아까 말씀 중에 보면 고점을 찍으면 뭐 주식도 그렇게 흥분돼서 따라가는데 저는 좀 달라요. 그러지는 않아요. 예, 저는 제가 상담하고 이제 제자들 이렇게 하는 거는 요즘 동남 쪽으로 이렇게 개발축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아주 확고해요. 성남이나 이런 쪽으로 네. 용인 쪽으로 확 가버려요. 그런데 아주 안 오른 게 서쪽이에요. 뭐 김포도 안 올랐고요. 네. 그쪽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 월판선이 그러니까 인덕원 같은 데도 과천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당도 오르고 인덕원하고 안양하고 저는 시흥 그다음에 안산 그다음에 거기에 뭐 의왕 이런 네. 지역이 생각보다 이게 서쪽 라인이거든요. 아직 뭐 거기까지 많이 안 갔어요. 예, 네, 저는 평촌 정도까지. 그렇죠. 안 갔어요. 그런데 집값이 이런 지역 위주로 지역 선택 사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전략이 좋다. 한 3, 4년은. 그리고 10년 앞을 내다보면 지금 가야 돼. 예, 지금 막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아까 제가 10년 앞을 내다보면 서울은 2040년까지 올라요. 네. 그러니까 매년 오르는 건 아니지만 사이클이 있다고 전제하에 성장해요. 네. 서울의 성장력은 그 글로벌 도시 학자들이 쓰는 논문이 많아. 저는 그 논문을 네. 보고 있어.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도시의 성장 지표가 있어요. 그 10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서울의 성장성은 2040년까지 간대. 그러니까 서울에 집값 가진 사람은 위기가 오거나 훅 떨어져도 네.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어요. 충격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위기가 와도 회복도 빠르더라. 그리고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만성적으로 구조적 부족하고 서울에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더 인구는 줄어들어요. 94. 그러나 앞으로 뭐더 생활 수요가 인구는 몰리니까. 예, 더 몰리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 수요는 있다. 그래서 집 사고 그다음에 내 집을 1가구 가진 사람은 이제 그 주거 사다리에서 상급지라는 말은 부동산 교과서에는 없어요. 부동산 교과서에는 핵심 입지라는 코어 로케이션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상위 계층, 상위 계층화, 계층 구조화 됐다는 말 좀 어렵죠. 네. 그거보다는 상급지라는 말이 훨씬 말을 네. 똘똘한 한 채처럼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쓰는데 도심으로 갈 것. 아파트는 네. 새 아파트로 갈 것. 비싼 데, 가급죠. 비싼 데가 좋은 데라는 건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34평, 서울은 34평, 강남은 40평, 50평이 좋고 서울은 34평이 국민평형. 왜냐하면 인당 주거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시청자님들에게 기억을 좀 남기려고. 모르는 사람 많은데 우리나라가 한 39제곱미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약 한 36제곱미터. 이게 11평 정도 돼요. 11평. 12평. 10평이 33이거든요. 11평 정도 왔어요. 네. 인당. 그러니까 가족 수가 3명이면 34평이 맞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대신 수도권은 25평이 맞다. 그러니까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서 맞춤형, 저는 맞춤형 대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서울은 34평을 가급적 사라.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는 40대가 재건축 신청하더라도 그게 수요가 가장 많아요. 실제 가격은 아예 60평, 70평이 더 높더라고. 반포주공 1단지나 3단지 제가 가격을 이렇게 나오는 걸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평당가가 좀 높게 나와요. 최상급지는 클수록 뭐 좋죠. 예, 사실. 그거는 희귀해서 그렇고 네. 또 앞으로도 공급이 없을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은 인당 주거 일본이 인당 주거 면적이 15평이에요. 미국이 20평이에요. 네. 물론 주거 문화가 약간 달라요. 우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이니까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커지는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감안해서 그러니까 첫째 살 때, 둘째 지역 선택 중요하다. 서울과 교통망이 좋아지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시간 거리가 결국은 집값을 올리더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평균 출퇴근이 58분이거든요. 하루에 2시간을 쏟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그 조사를 했더니 94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1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전세값을 올리는 월세가 100만 원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월세 가격. 한 시간 왔다 갔다 하느니 하는 게 100만 원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경제 스트레스와 시간과 모든 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월세 올리고 전세 올리고 집값 올리는. 그게 결국에 도심지 수요를 만들어내는 만드는 거잖아요. 직주근접이죠. 네. 그런 면에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집을 좀 줄여라. 정려하든지 부담부 네. 정려가 이제 가장 세금 증세가 될 수밖에 없는 많이 상황이 가지고 있는 게 온다.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산 가치 측면에서는 저는 좀 더 보유하는 게 이 말하면 정부가 싫어할 텐데 예, 그래도 집이 한 채인 분은 이게 이 세부담 상한제가 있어요. 3배예요. 네, 네. 예, 들어봤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있어도 이제 2배 정도 올렸어요. 종부세는 이제 3배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노무현 정부 때를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하면 네. 예, 그렇게 그거는 그래야 돼요. 은퇴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막 한 60, 70대신 분들이 막 집 하나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강남에 하나 있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최근의 사례를 말할까요? 제가 친구들이 많으니까 은퇴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 나와놓으니까 그쪽에 친구들이 많아요. 은퇴를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 굉장히 날카롭고 좋은 질문인데 첫째 원칙이 저는 원칙을 좋아해요. 첫째 원칙 부동산은 서울에 그대로 보유해라. 네. 근데 대개 친구들은 팔고 고향에 가서 꼬마 빌딩을 하나 사서 아이고 그 와이프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거기 관리도 하고 네.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다가구 같은 거 해가지고 월세 다가구도 받고 있고 꼬마 빌딩 꼬마 건물 빌딩 하나 사서. 상가 건물 네. 그거 하나 하게 되면 남이 볼 때 좋잖아요. 네, 월세도 네, 네. 나오고 그리고 월세 수익이 5%가 넘어요. 제가 조사를 했더니 6%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만해. 네.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낮잖아요. 네. 6% 나오고 생활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왔을 때 어때요? 뭐 건물 주니까. 예, 서울 가서 열심히 일한다더니 뭐 그래도 한 30억 예, 건물 하나 사가지고 살고 있고 1층에 카페, 빵집 하면 네. 와이프하고 모양이 좋잖아요. 자기도 네. 할 일도 있고 이러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서울에 가져 있어라. 서울에 질문하놨던 집값 지난 20년간 서울의 집값이 얼마쯤 올랐을까요? 20년이요? 예, 4배 올랐어요. 엄청 올랐네. 네. 아파트는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예,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6년에 2배씩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가진 사람이 얼마나 지금 많이 올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그냥 6년 했더니 2배 됐다니까.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2.2배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120%가 더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10억이 그러니까 22억 됐다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네. 그런데 강남은 2.5배가 올랐어요. 재건축은 거의 3배 올랐거든요. 재건축 10억 주고 샀더니 30억 됐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에 지금 이 문제 이걸 알고 서울에 보유해라. 팔지 말. 두 번째. 그리고 그쪽에 갈 때는 그냥 전세 살아라. 그러면 10년 후에 가격이 2배 난다. 아까 제가 10년에 서울집이 2배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통계를 저는 통계밖에 몰라요. 머리가 좋지도 똑똑하지도 않아서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꼬마 빌딩을 사는 건 좋아요. 지금쯤.
서울 안에. 예. 네. 꼬마 빌딩은 개념이 많은데 50억에서 150억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강남 동일 지역에서 아파트가 오르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요? 요거 검증이 됐어요. 네. 예. 빌딩으로 가요. 빌딩으로 오피스로. 가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고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우리가 지금 0.8이거든요. 네. 성장률이. 근데 지금 내년에 1.5 정도 될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또 여기 속도를 내겠대요. 어쨌든 네. 물론 뭐 노란봉투법이니 노조법 이런 건 또 막제예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뭐 저의 의견보다도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경제가 좋아져야 주가도 오르는 거죠. 경제가 안 좋은데 펀드멘이 좋아질 리가 없죠. 네. 예, 그래서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 건물 저는 상가주택 매니아예요. 이 세금 문제가 하면 좀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거기 거주도 할 수 있고 노후에 지금 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 때 사 지금 싸니까. 그러니까 서울 안에 다가구 같은 이제 다가구도 상가주택을 좋아요. 사는 것도 다가구가 괜찮다. 매력적인 게요. 네. 을주택자니까. 진짜 이 말은 조심스러운데 우리나라도 다시 제2의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온다는 확률 한 30%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워낙 저하고 가까운 서울대 교수, 강원도 교수 몇 명이 막 계속해서 이제 곧 망한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유튜브 보고 네. 예, 전화를 했어요. 예, 해서 진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 글로벌 지표, 경제 위상을 보면 5개를 보면 정확하게 압니다. 네. 예, 아주 위험하지도 아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다.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4,200 물론 여기에 금이 좀 없어. 이게 다시 좀 정리하면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나라가 지금 망할 거다라고 보는 저의 친구들이 많아. 네. 막 뭐 전자회사 사장도 있고 통신회사 사장도 있고 제가 삼성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LG도 좀 있었고 한국통신 이 사람들은 망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직주 근접에 다가구라. 네. 단독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월세로 다 몰려요. 다 망해서. 나라가 진짜 망하면 뭐 다들 집을 줄이죠. 아파트는 그냥 이제는 폭망해. 그 말이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구를 사는 사람은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불황에 강해. 근데 멀리 가면 안 돼. 직주 근접, 서울 젊은이. 안쪽에서. 그리고 위기가 오면 근무 강도가 높아지고 구조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안 쫓겨나려면 회사 옆에 붙어 있어야 돼. 자, 네. 좀 이해됐죠. 이게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IMF 때도 이게 검증이 됐어요. 제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이때 월세는 안 내려. 땅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길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와, 이 다가구 수요가 도심에 이건 월세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자기 위기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월세가 더 높아가. 네. 그러니까 오늘 하고 호황에 강한 부동산이 있고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 있다. 그리고 은퇴자들은 불황에 강한 부동산으로 가라. 또 하나는 서울에 30억을 팔고 최근에 저는 병원이 중요해요. 구로 안 하면 왜냐하면 서울대 5대 병원이 빅5가 있어요. 그건 비싸. 근데 어쨌든 서울에도 병원도 보면 그 옆에는 그러니까 구로 안암병원도 좋아요. 그다음에 수원에 보면 아주대 병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이제 풍납동 주변에도 네. 저 천호동 아산병원. 거기에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을 어차피 병원 친화적이 돼야 되잖아요. 80 넘어가면 거의 3분의 2가 병원에서 산대요. 네. 저도 노인이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입장을 생각하는데 집 하나를 좀 줄여서 아까 말한 대로 서울의 하이엔드 지역의 주택을 팔고 멀리 가지 말고 도심권에 가급적 머물러라. 네. 뭐 대표적인 지역이 있어요. 저는 이제 청량리, 영등포, 여의도에 가까운 뭐 신길이라든지 신안산선 주변. 그래서 그다음에 월판선 수도권에 가더라도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 또 분당이 좋아지면 그 수해 판교 분당은 가거든요. 네. 준 강남이잖아요. 찾아보면 대안은 엄청나게 많다. 뭐 시흥 지역 같은 데 서울대병원에 가요. 그 월판선도 지나고 뭐 시흥을 일부러 띄우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네. 뭐 거기 집값이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한 40% 빠졌어. 그럼 매력적이지 않아요? 더 빠질 여지는 없죠. 물가가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아요? 가서 2029년 먼도 돼도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부동산이 매력적인 게 공부하면 할 게 너무 많아. 여기에 이제 자기가 작은 돈 하나 가지고 뭐 경미나 이런 걸 하나 샀다 팔았다 쌀 때 사서 팔고 또 월세 놓고 하면 된다. 그리고 자금이 좀 있는 분들은 꼬마 빌딩에 네. 멀리 가면 안 돼요. 가능하면 서울 안쪽에. 강남이 좋아요. 네. 그리고 테헤란로와 교대에서 여기 그 잠실까지. 그다음에 그 저기 양재에서 신사. 그 네.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그 기가 막힌 곳이 나와요. 이 원주도 해당이 되고요. 네.
안 오른 곳 있죠. 역삼 주변에 이런 쪽으로 다가구 포함해서 꼬마 빌딩은 작은 건물도 되고 상가도 건물도 되고 많이 안 오르. 그러니까 많이 내리지도 않았어. 네. 그래서 막 내리지도 않았지만 많이 오르지도 않았다. 아파트만큼 이렇게 막.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사 모으면 모은다기보다 산다면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계속 오르는 건 아니지만 금, 은 못지않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이시자 또 YTN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고종환 원장님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기초부터 뭐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원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